안녕하세요. 어느새 4월입니다. 봄은 누가 뭐래도 결혼의 계절이죠. 결혼을 하자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고 마음만 급하게 일쑤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웨딩 전문 기업 1위인 주식회사 다이렉트컴즈의 대표 웨딩 플래너인 박선희 실장님을 모시고 웨딩 플래너와 결혼 준비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웨딩 플래너가 이제 하시는 일, 웨딩 플래너의 주 업무와 그 다음에 그 신랑 신부들이 웨딩 플래너와 함께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일단 어떻게 살아오셨든 사실 어떤 직업을 하셨던 결혼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보통 초행길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목적지 설정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단 경로, 최적 경로, 추천 경로 이렇게 길을 여러 가지 알려주잖아요. 저희가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전반적으로 총 예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어느 시기에 뭘 해야 적기이며 또한 이 금액이 내가 적당한 금액인가? 이런 게 많이 어려우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짜드린다고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웨딩 플래너하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네, 아까 약간 예시를 들었던 걸로 간단하게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초행길에 있어서 단순하게 편말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요. 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웨딩 플래너하고 함께 하시는 게 시간은 당연히 절약이 될 것 같고요. 네.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인건비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다이렉트의 특장점이라고 보면은 사실 정체지로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영업비나 수수료가 들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더 크게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플래너가 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고 안 들고의 차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와 잘 맞는 플래너를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업체를 잘 고를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잘 짜드리는 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플래너보다는 특정 어떠한 내가 제품을 원하거나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플래너보다는 그런 업체의 가격만 메리트 보고 고르시는 게 좀 더 선택권이 좋다고 보시면 좋고요. 사실 뭐 시간적인 비용에서도 물론 많은 절감이 되시겠지만 플래너님과 함께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가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정보가 많을 때는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편하기 때문에 결론을 따지고 보면 비용 절감이 더 제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웨딩 플래너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단은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한 거는 한 8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다른 일도 하셨을까요? 다른 일을 경험을 간단하긴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다이렉트에서 굉장히 잘하셔서 건수도 많다는데 모두 몇 건이나 하셨을까요? 제가 정확히 몇 분 센 건 아니지만, 최소 못해도 한 3,000쌍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다이렉트에서만 진행 거는 아니고, 타회사 진행 건을 포함한 결과라고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이렇게 많은 건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 감사하게도 조금 제가 평균보다 많이 진행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요? 사실 가장 쉬워요. 역지사지라고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신랑 신부님께서는 저희가 많은 팀 중에 한 팀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신랑 신부님한테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내를 했을 때 이분들이 저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에서 진심을 담아서 가족 진행하듯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내 지인이 되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해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웨딩 플래너를 잘 하자면 이제 소통 능력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신랑 신부님하고 소통,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안목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사실
이게 웨딩이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플래너님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취향이 있고 입맛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나는 한식이 좋아, 중식이 좋아라고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사실 결혼 준비도 우리가 단어가 처음일 뿐이지 내 취향은 확고히 있으시거든요. 어떤 취향을 선호하시는지 그 취향을 저희가 찾아가 드리는 과정을 굉장히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목이라기보다는 소통을 잘하다 보면은 신랑이 신부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저희가 캐치해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원하는 건데 그래도 플래너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도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더 세련되고 네. 그런 상품을 고르는 거 그거 정말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실 주관식이 어려울 때는 가장 쉬운 거는 객관식으로 바꿔드릴 때가 가장 쉬워요. 신랑 신부님이 만약에 뭐 드시고 싶어요 할 때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요 했을 때 평소에 한식 좋아하세요? 중식 좋아하세요? 양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객관식으로만 만들어 드려도 사실 결정하기 쉬우시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큰 틀이나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찾아갈 수 있게끔 편하게 길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신랑이 신부님이 원하는 선택지를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좀 더 센스와 안목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같이 소통하면서 찾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신랑 신부님이 내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느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소통하기 편한 플래너님이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예비 부부하고 함께 결혼 준비를 하자면 네. 그 아무래도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드셨어요? 힘든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할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 놀라시는데 저는 일 같진 않고요. 신랑이 신부님이 가장 사랑의 정점했을 때 설렘과 희망이 가득 찰 때 저희를 만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힘들 때는 없어요. 다만 제가 가장 힘들다고 느꼈거나 기억에 남았을 때는 역시나 외부적인 환경인 코로나 였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때 모두가 전 국민이 힘들었지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는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바다에 뒤따르면 이제 결혼 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많은 커플을 바라보잖아요. 사실 이게 신랑이 신부님께서 결론적으로는 가치관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처음엔 두 분만 생각을 하시다가 인생의 모든 거를 합치시다 보니까 가치관에서 대립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집안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경제력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다양한 표현인 것 같은데 서로 맞춤 과정에 있어서 성장통인 것 같아요. 그 성장통을 잘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사시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좀 통증을 깊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중간에 혹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 성장통에 있어서 견디지 못하시고 나와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선택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사실 플래너한테 가끔 신랑이 신부님께서 전화로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저 입장에서는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하긴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조언자 역할이 돼서 두 분이 가끔 다시 상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결과로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의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그리고 아닌 결과를 결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신랑이 신부께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당연한데 다양하시거든요. 다양하신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합을 맞추려고 노력하냐 안 하냐 차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 타인과의 문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고 내가 누가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셨어요?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가치를 따질 때 A를 가치를 더 줄 수도 있고 B의 가치를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생각 차이에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구나로 되시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대립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아까 3천 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연평균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못해도 한 300건 이상은 진행해요. 300, 400건 사이? 네.
그러면은 300건이라고 해도 한 달에 그러면 25건? 최소 그 이상은 네, 무조건 진행을 하죠. 아, 그럼 굉장히 네. 바쁘시겠네요. 네. 그러면 연봉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받으세요? 아, 요거는 조금 제가 그러면 그냥 보통 네. 웨딩 플래너의 평균을 말씀을 해주시고 보통 평균 웨딩 플래너 급여가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을 되고 있기도 하고 약간 네.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한 300만 원대에서 많은 분들 400만 원 사이 평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월급이고 네. 네, 그럼 성과급을 더하면 그거보다 상당히 높아진다던데. 아, 근데 그거는 너무 개인차가 있어서 네, 평균 급여를 성과급 포함해서 3, 400 사이로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은 훨씬 더 되시죠? 네, 감사하게도 네, 많은 팀이 사랑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다이렉트 컴즈가 국내 1위죠? 네, 네. 지금 웨딩 플래너 몇 분이나? 저희는 100분 이상은 항상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최소.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이렉트가 그렇게 1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이 신랑님 신부님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웨딩이 플래너님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 지인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시기가 많이 지나 있거나 지인의 특별한 개인 경험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진행하신 플래너님의 얘기가 법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대단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면서 실제 신랑이 신부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게 됐고 그게 신랑이 신부님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카페가 커지고 신랑이 신부님이 커뮤니티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점점 신랑이 신부님이 주인이 돼가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후기라고 표현을 저희는 하거든요. 어떤 업체를 봤을 때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끔 진짜 후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좋은 업체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게 남의 얘기밖에 없었던 게 실제 결과물, 후기를 통해서 신랑 신부님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확신을 얻는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보니까 회원이 100만이 넘던데요. 네. 사실 제가 카페에 이제 측정 단계를 봤더니 네이버 카페 순위에서 측정 불가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 웨딩 아니더라도 카페 자체가 워낙 영향력이 크고 굉장히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저희랑 진행하는 신랑이 신부님 말고도 타 회사랑 진행하고 있는 신랑이 신부님 또한 정보력이 다양하다 보니까 진짜 후기를 위해서 다이렉트 통해서 공부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캐시백 제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님께서 한마디로 업체의 진짜 후기를 올려주시는 거죠. 업체가 내가 실제 진행했을 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어떻다고 신랑이 신부님께서 도와주시는 만큼 회사도 그만한 보답을 하고 그게 본인의 포인트로 쌓여요. 그거를 진행하시는 비용에 있어서 이제 절감을 할 수 있게끔 잔금 차감을 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웨딩에도 트렌드가 있다는데 요즘 네. 트렌드는 어떤가요? 요즘 트렌드는 정해진 정형화보다는 커스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나한테 예쁜, 어울리는 업체를 하나하나 맞춤식으로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원하시고 요즘에는 간소화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간소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객을 많이 안 부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네, 하객은 사실 아직까지는 부모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손님이 많으셔서 하객이 많이 적으시진 않고 옛날에는 이제 전통을 따르는 제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유지하는 게 좋은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전통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면 예를 들어서 패백 같은 게 간단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라면 하겠지만 어른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옛날과 다르게 혼수라던가 패백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간소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레스 같은 것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신부님들이 옷이 유행이 있듯이 웨딩 또한 신랑이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이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인스타가 많이 발달하면서 어떤 특정 스타일이 예뻐 보이면 그거 추세로 그게 있는 샵을 많이 찾고 있고 샵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드레스를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유행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웨딩 플래너를 지망하거나 또 그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후배들한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너무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셨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정말 사랑의 정점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좋은 에너지를 함께 하게 되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내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보람도 커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일이 사실 없거든요. 보람도 있고 늘 하루하루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진심만 충만하게 가지고 오신다면 일하는 내내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말씀. 아니, 미인이신데도 말씀도 잘하시고, 왜들 그 신랑 신부님들이 우리 박 실장님을 찾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잘해주셔서 아주 빨리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이렉트 결혼 준비의 박선희 실장님을 모시고 웨딩 플래너의 역할과 함께 결혼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아우긴의 사랑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보다 즐겁고 유익한 사랑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